상담 받은 경험도 많고 음. 여기저기 엄청 많이 쏘다녔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진 아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그런 상담에 있어서 제가 주도하기보다는 뭔가 그래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말을 하기 감사합니다. 싫으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내가 또 예. 질문을 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좋아요. 예. 그래서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제 머릿속에 거의 100 가지 생각이 있어서 엄청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제 사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고 그 이유는 약간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약간 여기에 약간 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 아둥바둥 살려고 해도 계속 안 된 약간 부적합한 사람인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애를 많이 이제 쓰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해봐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좀 부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왜냐면 그냥 다 같은 인간이란 종이라도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예전에 좀 혼난 그런 적이 있어서 좀 말을 꺼내기 무섭기도 한데 약간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제 제 개인적인 제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전 그 규칙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저와 엮이는 사람들께 좀 약간 죄송스럽고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한테 좀 이제 여운이 좀 남아있는 단어가, 자기가 좀 뭔가, 현실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을 갖는 것 자체도 조금, 혼란스럽다. 뭐 이런 말씀이 조금 내가, 여운이 좀 남거든요. 네.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좀 하나씩 좀 이렇게 좀 더 좀 풀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 고유의 어떤 이런 특징이라든지 그런 의견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자유롭게 타인들과 이제 어울리고 교류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저한테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는 변하지 않는 그런 고유한 어떤 캐릭터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는 느낌이라 되게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가지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네. 되게 좀 흥미로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가지님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고유한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행동하든 뭐 자연스럽게 그 사람다운 뭔가가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가지님 자신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네. 비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됐거든요.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고유한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싶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고유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행동 패턴 같은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 그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되게 자연스럽고,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지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그런 고유한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일정한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많이들 이제 관찰된다. 그거는 내 동의가 돼요. 사람마다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건 정상이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가 안 돼요. 제 눈에는, 이제 제3자인 제 눈에는 그게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억압되지 않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상황에 대하더라도 항상 여러 가지 선택권이 약간 보여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상황에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언행할 수 있는 그게 약간 그런 점이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제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마트에 장을 보러 동생이랑 갔는데 네. 동생이 이 에어박을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럼 이 에어박을 사, 아니면 이 에어백 말고 다른 걸 사라든지, 아니면 뭐 뜻하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 그냥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 그걸 꼭 바로 튀어나오지 않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의식이 되니까 네네. 다 에너지 소모가 되고 그래서 딴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네네네. 조금 더 이제 네. 좀 분명해졌습니다. 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미리 다 생각을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좀 불편하고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정확히 이 상황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싶으면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말이 더 안 나오고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하게 여겨서 그런 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야단칠 것 같고 핀잔 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해도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냥 가지님이 볼 때 다들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생각 없이 자기 욕구나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잘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적고 가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오히려 그냥 막 그렇게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뭐 왜 이걸 선택해야 될지 막 그걸 막 그렇게 망설이고 그러느라고 얼른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남한테는 잘 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불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더 잘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쨌건 네. 좀 불변적인 그런 어떤 독특한 고유한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까 했던 얘기하고 다시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불변적인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의 행동 패턴이고 습관화된 그런 것인데 그런 습관화된 행동도 자세히 보면 되게 본인도 되게 불편해하면서도 그 행동을 바꾸고 싶어도 잘 바꿔지지 않는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은 기계적인 거잖아요. 네. 그 기계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정말 자유롭게 매 순간 딱 깨어있으면서 자기 알아차림을 잘하고 그거 되게 이상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드물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순간에 어떤 재밌는 말을 했다고 치면 그분은 그 사람만의 그런 방식으로 재밌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는다는 그런 뭔가 강박적인 그런 생각도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들고.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네. 정말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뭔가를 네네네, 하는데 맞아요, 나는 맞아요.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그게 지금 가지님도 상당히 좀 이제 유니크한 네. 아주 독특한 본인만의 그런 특정한 그런 행동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되게 지금 부럽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되게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그런 거의 불변적이라고, 사실은 불변적인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불변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까지 늘 비슷비슷한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행동은 굉장히 많거든요. 흔해요. 보통 사람들이 7, 80%는 최소한 네. 그런 행동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갑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님도 그런 굉장히 좀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지금 벌써 보이거든요. 늘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은 혼날 것 같아서 되게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그런 불변적인 그런 이제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찰이 됐는데 자기가 소망하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좀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다 그 각자의 위치에서 다 그 자리에 있는데 잠시 그 감정에 좀 머물러 보세요. 괜찮아요. 되게 속상하신 것 같으네요. 잠시 그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좀 머물러 보세요. 근데 그냥 태어났다고 나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지금 되게 속상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자기 나름대로는 다 고유한 그런 행동 방식이 있고 그건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무섭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혼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속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그거 자체가 뭔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 같아요. 나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보는 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될 것 같다. 장애가 되는 것 같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어울리고 그거를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섭고 속상하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지님이 얼마나 지금 힘드신지 되게 지금 이제 와닿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내가 지금 와닿는다는 얘기는 네. 가지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네. 내가 와닿는다라는 그 말하는 뜻은 네.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여러 번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거의 불변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을 자기가 믿고 있으면 정말 세상이 이제 이렇게 무섭고 낯설고 그래서 잘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런 자기가 정말 속상하고 슬프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 네. 그 지금 생각하시는 내용이 내가 맞다. 네. 동의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제 딴에는 열심히 이것저것 해본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그래서 무슨 방법을 취할지 모르겠어서 그 방법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지금 본인이 이제 어떤 대목에 걸려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그걸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찾아낸 것 같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걸 발견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하나씩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인이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님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상당히 강하게 이제 그게 진리라고 믿고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불변적인 그런 어떤 이제 건강한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늘 생각을 해야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좀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내가 어울릴 수도 없고 이제 좀 뭔가 내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이 생각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서서히 생겨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가지 큰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언제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을까? 처음 하게 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 언제부터 처음 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뭔가 어렸을 때도, 어렸,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음, 뭔가 다들 솔직히 그런 경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자꾸 뭔가 음, 저한테 제가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왜 전 자꾸 다른 사람들 화나게 만들지? 왜 불쾌하게 만들지? 그러면 이제 와서 뭐라고 하거나 그런 약간 학창 시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다른 학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 그러고 심지어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의 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건 이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화를 낸다 이거죠. 그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왜 나는 어떤 말을 하면은 혹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왜 자꾸 사람들이 화를 낼까? 내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인간인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기거나 네. 불편해하거나 좋아요. 그런 거.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게 일단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네. 네. 본인은 이유도 모르는데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불쾌해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도대체 나한테 혹시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자기 회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막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교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주로 예를 드셨는데, 여러 가지 맥락을 다 떠나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근데 정말 100%라고 믿는 이유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기가 두려운 거고 네. 적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적응하지 못할 걸 아니까 네. 본인이 설령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무슨 어떤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 텐데 더더구나 나는 서로 갈등이 생겼으면 한 사람만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 볼 때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게 그냥 이렇게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공격을 당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지금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결과만 놓고서 나는 정말 내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지금
임시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결론을 지금 이제 갖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동물적인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10분만 봐도 바로 다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자, 불쾌하게. 잠깐만 멈춰보세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다시 네. 다른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서 나를 보기만 하면 10분만 같이 있어 보면은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금방 안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아, 나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자기한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딱 결론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끼워 맞추는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 좋아요. 하여튼, 본인이 지금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본인이 하여튼 엄청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다 그랬잖아요.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결론이 결국은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내한테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근데 믿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만이고 그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혹시 이걸 듣고 계시다가 상처받으실까 봐. 그게 좀 죄송한데 그분들은 아니고 그냥 저만. 그리고 지금 방금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다 자기 잘못인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이제 뭔가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지금 상상이 돼서 지금 막 미안하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건가요? 네네 그분들 아니 그렇게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이구. 그러면 안 돼. 잠깐만요. 저만 그러면. 거기서 잠깐 좀 네네. 머물러 봅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나는 가지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부당한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도를 좀 넘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오늘 너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좀 멈추고 가만히 좀 머물러 있어 봅시다. 네. 네. 네, 우셔도 괜찮아요. 네. 소리 내서 우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약간 어렴풋이 내가 좀 짐작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이렇게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 배경을 조금 이제, 약간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그건 다음에 조금 얘기하다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어쨌건 자기 비난이 너무너무 강하셔가지고 와 이렇게까지 힘드신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이렇게 살아오신 게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무조건 나는 손을 좀 꼭 잡아주고 싶고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가족인 잘못 아니야.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어떡해. 아니, 어떻게 해요는 그건 좀 놔두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지금 지금 감정을 그대로 좀 허용해 주시면서, 그 슬픈 감정을 그대로, 그냥 인정을 좀 해봐 줍시다. 너무 슬픈 게 지금,
가지님의 지금 마음이거든요. 그 외국에서 지금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잠깐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너무 잘 나오셨어요. 오신 것만 하더라도 나는 너무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뭔가 저의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제가 본인들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랬거나 아니면 뭔가 저한테서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거 말고도 지금 그 경우는 그렇게 뭐 크게 악의는 아니잖아요. 그냥 오해로 인해서 혹은 또 자기들 문제를 투사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어릴 때 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애들이 집단 역동이라고 할까요? 집단 뭐 따돌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그 아이한테,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줄지 잘 모르고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쟤를 따돌리거나 그러면은 같이 그냥 이렇게 막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안에서 불만이 많이 이제 뭐 가정에서든 뭐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그렇게 자기들 문제가 많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약한 아이들 골라가지고 아니면 얌전한 아이들 골라서 이렇게 공격하고 또 자기 편 안 들어주는 애들 왕따시키고 방관자들이 생기고 학교 폭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고개를 약간 끄덕이시네요. 네. 어떤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건 세상 이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약간 안심되는 면도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니까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그거를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사건들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가 저한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한 명이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성적으로는 내가 하는 얘기를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신념이기 때문에 네. 그 신념을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내가 공감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제 나는 자세히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종합해 보더라도 이제 집단 따돌림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경험을 많이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그런 따돌림 그 집단 이제 그런 따돌림을 경험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말이에요. PTSD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그래서 그 PTSD 증상의 후유증으로서 자기 비난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그게 후유증이거든요. 네, 그런 것 그 같아요. 후유증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계속 더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더 붙들게 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또 붙들므로 해서 오히려 내가 좀 그런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또 그런 믿음도 아마 그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을 강하게 붙드는 배경 중에는 그런 것도 또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놓아버리지 않고 쥐고 있는 게 절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면 그게 굉장히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익숙하단 말이에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한 그런 참 외로움, 그리고 우울함, 그 고통들. 그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놓아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그쪽을 선택하는 게 좀 쉽거든요.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PTSD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편적이에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본인이 독특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네. 네. 조금 안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안도가 되네요. 네. 이해가 되니까 조금 그렇죠. 네, 이해가 되는. 내가 이상해서 자꾸 이런 생각하는가 했는데, 내지는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본인이 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인 거예요.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의 패턴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감정도 같은 패턴이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조금 안개가 걷힌 느낌. 네. 조금 이제 안개가 좀 네. 거치는 그런 느낌이 네. 드시네요. 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시야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좀 네, 좀 들죠. 네. 맞아요. 생각이 계속 그렇게 더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갈 때는 그게 마치 안개 혹은 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잘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흐리죠. 네.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싹 좀 거치고 나면은 그냥 푸른 하늘이 싹 그대로 보이듯이 좀 맑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지금 되게 보니까 되게 지금 아주 맑아 보이거든요. 표정도 되게 살며시 이제 이렇게 미소도 지어지고 일부러 막 그렇게 가리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해서 나오는 그런 미소거든요. 제가 지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친한 친구들 포함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연락을 못한 지 한 반년 정도 됐어요. 네.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답장 못 하겠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잠깐 온다고 말을 못 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도. 그게 미안하네요. 미안하죠. 미안하고. 그 미안한 마음은 뭐 때문인가요?
그 미안한 마음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친구들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느껴지거든요. 아끼고 좀 위해주고 싶은, 또 위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소중하니까 그 친구한테 내가 혹시라도 내가 연락하지 않은 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지금 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되게 소중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나한테 지금.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가 지금 어떻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잠깐 그건 미루고 네. 어떻게를 내가 왜 자꾸 미루느냐 하면 어떻게는 또 생각이거든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가지님만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꾸 미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순간이 참 소중하거든요. 네. 지금 순간이 실상이에요. 현실을 딱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도 지금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짜증나게 만든다. 사람들을 내가 화나게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아까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화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건 도움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 딱 이제 이렇게 와서 내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는 거, 확인하고, 아니네. 내가 지금 오해했네. 이런 것들을 딱 깨달을 수 있는 게 지금 순간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는 자꾸 미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또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워요. 미래로 자꾸 가는 거는. 되게 쉬운 방법이 지금 이 순간에서 딱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한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30분 넘어 얘기했어요. 한 40분 얘기했나?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말이든 말만 하면 상대방을 화나게 만든다고 했는데 나한테도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네. 자기가 말하면은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40분 동안.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러니까 딱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화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는 지금 여기에 딱 깨있어야지. 표정도 보고 목소리도 보고 또 정 잘 모르겠으면 물어도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꾸 미래로 가지 말고 지금 순간에 딱 깨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서 못하겠어. 미래로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혹시 우리 선생님한테도 내가 똑같이 나도 모르게 내가 화나게 만든 게 아닐까. 자기가 상상해왔던 수없이 상상해왔던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래로 간 거예요, 벌써. 그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떡하지? 음, 그 미래로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은 미래로 갈 때 미래로 생기는 가고. 나는 것이지. 지금 순간에 있으면 무서움은 절대 없어요. 그냥 내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아요. 그럼 조금 이제 쉬었다가 용기를 좀, 내셔서, 준비가 되면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본인이 말이든 행동이든, 그죠?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작가님도 있고, 스태프들도 다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네. 자기 눈을 믿으세요. 머리를 믿지 마시고. 숨을 좀 편안하게 한번 쉬어 보시겠어요? 몸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면서, 입을 좀 다무시고, 코로 숨을 쉬시면서, 좋아요. 나한테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고.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딱, 우리 오늘 지금 거의 이제 50분이 다 돼 가는데,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얘기를 나누면서도 내 얼굴을 여러 번 쳐다봤거든요. 내 눈도 여러 번 맞췄고, 네. 그 기억을 좀 더듬으셔도 좋고, 지금 이 순간에 또 내 표정을,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아차려도 괜찮고, 어떠세요? 나를 화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네. 어째서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목소리 톤 말하시는 게 그렇죠. 저한테 와닿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알아차리셨어요. 잘 알아차리셨어요. 미래로 안 가니까 되게 쉽죠? 상대방이 네. 나한테 화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차리는 거 되게 간단하죠?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데도 아까는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과거 장면을 떠올리고 혹은 미래를 자꾸 이제 상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순간을 활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이제 무서워지고 그런 거예요.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나를 화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지님이. 진짜요?
그럼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한테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응. 응. 아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딱 이렇게 표정, 목소리, 그런 단서가 있잖아요. 나한테 화가 나셨나, 안 나셨나. 내가 화나게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안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표정만 한번 보세요, 먼저. 눈을 약간 들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음.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쳐다보시겠어요? 음. 어때요? 표정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하게 느껴지셨네요. 네. 그렇죠. 다들 너무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고 가슴 아파하고 난 다들 그랬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네. 본인도 좀 믿어지시네요. 네. 네. 그래요. 오늘 굉장히 힘든 감사합니다. 시간이었는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푹 빠져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가지님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 그냥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로 그것이 다가오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몸으로 느껴지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느껴졌다는 건 뭔가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는 뜻인가?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중간중간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또 놀라기도 하고 좀 되게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좀 붙들어서 괜찮아 막 이렇게 좀 막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가지님이 고민해 오신 것이 트라우마의 후유증 같은 거다라는 설명을 듣고 가지님이 안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안도감이 유효한가요? 그때 들었을 때 나도 뭔가 이해가 되지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고 그럼 약간 원인 결과가 뒤바뀐 그런 생각인가? 라는 그게 이제 이해가 딱 되면서 네, 그래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도감이 들었다라는 게 대단히 그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는 피해자인데 자기 같은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이제 오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법에 걸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후유증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이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어떤 후유증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본인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자기를 마치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자기를 온전히 이제 이렇게 바로 보게 되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무서웠어요. 자기가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늘 계속 그냥 막 어떻게 계속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혀 어떤 잘못된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듯이 이제 깨어나니까 엄청 이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안심이 되면서 안도감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죠. 가지님이 시야가 밝아졌다고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그 몸에 감각이 돌아온다고 해야 되나? 조금 약간 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바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좀 약간 떠 있는 하늘을 좀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발바닥을 땅에다 딛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네, 약간 중력을 내려오는 그런 느낌? 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그라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라운딩, 중심을 딱 잡아서 딱 그냥 현실에 발을 딛는 그런 느낌을 지금 본인이 이제 체험한 것인 거예요.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가지님과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일상에서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가지님이 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미래로 달려가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막 압도되는 막 억울했던 그런 감정들, 막 상처받았던 것들,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확 그냥 휩쓸려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눈을 좀 직접 한번 쳐다보자. 표정을 한번 봐라. 그리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를 내가 이제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통로인데 그걸 이제 여러 번 이제 처음에 바로 되진 않았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들똥말똥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다 하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 탁 접촉이 되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온전히 오면서 내 얼굴도 쳐다보게 됐고 이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지금 화나신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전에까지는 되게 무서움 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냥 또 너무 고통스럽고 막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 그 되게 힘든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걸 내가 계속 이제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그 작업을 한참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내 목소리가 좀 이렇게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무나 또 쉬운 거기도 한데 그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준비가 서서히 된 거겠죠. 어느 순간 탁 이게 매칭이 되니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화나신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또 표정은 어떠냐. 표정도 화난 표정이 아니었다. 되게 단순한 건데 그거를 탁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지금 녹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면은 되살아날 거야. 아마.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인이 지금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온전히 체험한 그게 지금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두고두고 계속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순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이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가지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딱 현실을 접촉하는 그 순간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대리 체험이 많이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과정을 마치 이제 내담자 자리에 가지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본인도 같이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이제 가족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체험한 그것이 여기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만 해당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이렇게 적용되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화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이제 두고두고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오늘 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지금 순간에 들어오는 연습도 해보고 실험을 스스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도전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반복하는 것을 훈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훈습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겠죠. 감사합니다. 네. 긴 날을 지나 소리 없이 밀려오던 파도들 건너 혼자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고생했다 잘했다 참 기특하다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거셌던 거야 파도가 높았던 거야 자꾸만 뒤로 밀려나도 모래 위에 지워져도 너는 다시 한 걸음 내디뎠지 이제는 조금만 어깨를 내려놓고 조금만 가볍게 네 쪽으로 네 숨의 속도로 걸어가도 돼 밀려오던 물결도 언젠가는 잔잔해지니까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듯 누군가의 손끝에 남아있는 체온처럼 부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여기 있어도 돼